자, 대출 규제가 나와서 주춤할 때 지금 어디를 사는 게 좋을까? 상승이 확산되고 있는데 서울의 상승이 그 다음 확산될 것 같은데 요즘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상승의 확산이 시작됐는데 정고점을 많이 회복하지 못한데 이런 데가 좋은 건 아닐까? 여기서 다 빨간데 지금 회복이 덜 된 데가 어디야? 아파트는 망고잼. 자, 그렇다면 서울의 다음은 어디일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라 그러면 대출 규제 때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라 그러면 어디로 사는 게 맞을까? 지난주에는 경기도에 4군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서울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의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이야기. 자, 대출 규제가 나와서 주춤할 때 지금 어디를 사는 게 좋을까? 여러 곳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상승이 확산되고 있는데 서울의 상승이 그 다음 확산될 것 같은데 그런 데를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상승의 확산이 시작됐는데 정고점을 많이 회복하지 못한데 이런 데가 좋은 건 아닐까? 만약에 그 단지가 되게 유명한 단지고 괜찮은 단지야.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단지야. 좀 입지는 좋고 그 다음에 꼭 신축이 아니더라도 선호하는 단지야. 그런데 정고점 대비 회복을 많이 못했어. A하고 B가 있는데 A는 회복을 많이 했고 B는 회복을 많이 못했어. 둘 다 선호하는 단지야. 그러면 어디를 사야겠어요? 정고점 대비 회복을 많이 못한 걸 관심을 가져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최근 15주 안에 서울의 망고맵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빨간색이 지나면 어디야? 많이 오른 곳이고 파란색이 지나면 많이 내린 곳인데 파란색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월 17일이고요. 여기가 6월 23일이에요. 보시면 계속 강남만 빨갛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빨개지는데 자세히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최근에도 자세히 보시면 지금도 여전히 다 빨간 건 아니에요. 자, 볼까요? 회복이 덜 된 곳? 자, 보세요. 여기서 다 빨간데 지금 회복이 덜 된 데가 어디야? 동대문구, 그 다음에 중랑구, 노원구, 그 다음에 강북구, 노도강 이런 데가 회복이 좀 덜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끝에 있는 이런 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중심에 붙어 있는 데를 해야 되는 건지 어디가 나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빨간 데 바로 옆에 중에 회복이 안 되는데 이런 데를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스에서는 우스갯소리를 말하는데 동대문이 열렸다. 자, 그래서 동대문구 오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여러분, 동대문구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청량리 아닌가요? 청량리? GTX 들어오고 교통의 중심 아닙니까? 교통의 중심, 청량리는. 그러니까 동대문구라는 곳이 환경이 되게 우수하고 교육 환경도 좋고 그런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대문구의 장점이라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그나마 좀 가까운 게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도로 이렇게 보면 전동 답심리나 이문, 이경, 동대문 쪽에서 보면 시청, 성수, 강남, 여의도, DMC, 마고, 가디구디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거야. 생각보다 뭐 여의도, 마포, 노량진보다는 못하지만 그리고 판교도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판교도. 그래서 생각보다 교통이 좋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가 공부시키기 되게 좋은 곳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교통이 좋은 곳이다. 그러면 교통이 좋은 곳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로 보면 이래요. 선릉 가는 데는 23분, 청량리 기준으로 보면 23분 만에 갈 수 있고, 여의도는 1회 완성으로 32분 만에 갈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가깝죠? 그죠? 시청은 급행 타면 16분이고요. 가디구디는 44분. 판교는 환승 2번 해야 되지만 43분. 청량리 기준으로 오늘 사는 겁니다. 이게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마포, 그 다음에 성동, 노량진 빼면 이런 데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교통은 좋다. 요거는 망고잼 멤버스의 고든님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동대문에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동대문의 키포인트. 교통은 좋은데 환경이 별로 안 좋아. 다세대 빌라들 많고 그 다음에 옛날 청량리는 개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좋은 곳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도심 정비가 되면서 새로 주택이 들어오는 게 핵심이라는 거지. 청량리 그래서 이제 청량리 L65 들어올 때 그때 L65 들어오고 나서 그 청량리 수자인부터 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서 분위기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청량리 핵심은 이제부터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변이 얼마나 확 바뀌느냐인데 그 중에 핵심은 청량리하고 또
어디예요? 이문 휘경 뉴타운이죠. 이거 보시면 이문 휘경 뉴타운 그 요즘에 돌 때문에 말 많은 데 있잖아요. 라그란데, 라그란데랑 그 라그란데가 입주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올 연말에 12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문 4구역이 진행하고 있고 휘경 뉴타운 쪽도 이제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뭘로 바뀌어요? 아파트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대문의 핵심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 동대문의 입주 물량은 이문 휘경 뉴타운 쪽에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변신하고 좋아지고 있고 나중에 청량리에 GTX도 들어오고 할 건데 왜 지금 동대문은 서울에서 외롭게 혼자 못 오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바로 광명하고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입주 물량 때문이죠. 자, 입주 물량 보시면 파란색이 적정 입주 물량인데 1년에 동대문구에 한 1600세대 정도 들어오면 적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9600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죠. 입주 물량이. 그러면 요게 해소되고 나면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적어지고 그 후내년에는 아예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요거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상승률이 수익률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 1년 단위로 보통 많이 보시는데 이게 실제로는 1월 달에 다 몰려 있을 수도 있고 12월에 다 몰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별로 보는 걸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동대문구의 입주 물량을 보면요. 6월에 휘경 자이 디센시아 1800세대 입주했고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드디어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4000세대. 야, 이게 좀 세죠. 그 다음에 2025년 1월 달에는 라그란데가 3900세대. 이래서 이게 많았던 거지. 1월하고 11월에 제일 많이 몰려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이 6월 달이니까 휘경자이 디센시아 입주하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나면 11월에 또 한 방 맞는다는 거지. 그러면 이 11월만 지나가고 나면 동대문구 이문 휘경 뉴타운 근처는 환해지면서 신축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키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여기를 가서 뭘 사는 거가 하면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동대문구에서 출퇴근하면서 살만하다 그러면 신축이나 아니면 신축 입주장이나 아니면은 신축 입주장일 때 주변에 입지 괜찮은 대단지를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문 휘경 뉴타운만 입주 물량이 많은 게 아니고 그 위에 장인 뉴타운도 만만치 않게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거죠. 장미는 성북구인데 둘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동대문구가 힘든 거예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장인 뉴타운도 있지만 저 위로 가면 기름 이런 데도 있잖아요. 기름 같은 데는 호가가 먼저 15억을 치고 갔어요. 센터피스 같은 데가. 그래서 그때 이제 장이하고 이문은 14억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라그란데가 입주가 마무리되고 하면서 이제 15억 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금방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입주장에 신축이나 그 주변 대단지를 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이랑 합쳐보면은 올해 좀 있고 내년부터 없고 후내년에 장이 쪽에 조금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 잘 지나면 될 것 같다. 동대문구는 그렇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내년부터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이 1만 5천 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서울은 게임 끝난 겁니다. 게임 끝난 거.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내년은 늦으리. 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정부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잼.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러면 이쪽 동네에 심리는 어떨까? 매수 문의는 좀 있나? 이런 건데, 요거는 KB가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심리 지수인데요. 끝에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가 뭐냐면 동북권이거든요. 동북권인데 끝에 심리 확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급반등하는 거. 지금 이제 매수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나마 좀 싸니까 선생님이 왜 이러는 거죠?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동구도 올랐고 광진구도 올랐고, 그러니까 동대문구가 상승이 확산될 거냐, 동대문구로. 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보시면 좋아요. 자, 상승이 확산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저가 매물이 소진되어야 돼요. 저가 매물이 소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래량이 늘어야 저가 매물이 소진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상승해야 돼요.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그렇잖아. 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집 내놨는데 아무도 사람 안 오다가 사람이 갑자기 집을 보러 온대. 그리고 막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고 두 팀씩 막 오고 계속 전화가 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 옆집도 팔렸대. 옆집도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렸어. 그럼 나는 가격을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어요? 그쵸? 그쵸? 저가 매물이 소화가 되고 고가 매물들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나는 가격을 올려야지. 가격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쩌면 자꾸 물어보고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호가가 올려도 전화가 오니까 매물을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번이 되면은 이제 점 상한가 같은 거래량을 줄면서 가격이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강남하고 성동구 정도까지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동대문구가 바람이 불 거냐 안 불 거냐는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슬슬 상승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매물 감소까지 일어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동대문구의 거래량을 보면 자 보세요. 3월 달에 거래량이 많았어요. 어딜 가나 3월 달에 거래량이 제일 많았는데 이 6월 달이 핑크색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제일 위에 있죠? 뭐냐면 지금 제일 거래량이 많았던 3월 달이 26일 지났을 때 195건인데 지금 6월 달이 242건이라는 겁니다. 242건. 그러니까 제일 거래량이 많았던 3월 달보다 50% 정도 거래량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울기 보이시나요? 기울기? 이 기울기, 6월 달의 기울기?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지금 진짜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3월 달보다 지금 예상대로 가면은 50% 이상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송대문구가 지금 거래량이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 매물들이 빠지면서 매물들이 이제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물들은 줄고 있는지 보면은 매물 보세요. 3,600개에서 3,100개로 빠르게 최근 한 달간 줄어들고 있다. 3,600개에서 500개가 줄었다라는 겁니다. 500개. 거의 20% 가까이 줄었다. 한 달 사이에. 그래서 매물도 빠르게 줄고 있고. 그러면 호가가 올라가느냐? 이거는 제가 매주 주요 단지들의 호가를 조사해서 지난주 대비 호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주 단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 단위로. 자, 똑같아요. 강남에 토직을 해가고 가면서 강남이 상승할 때 동대문구도 상승했고요. 지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호가는 계속 올리고 있다. 거래량이 많은데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럼 올라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동대문구는 이미 저가 매물이 소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뭘 사면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신축 입주장의 신축이다. 아니면은 신축 입주장의 그 주변에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들을 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동대문구의 가격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대문구의 위계도라는 건데 제가 만든 건데요. 동대문구가 어디가 비싼지를 보는 거예요. 5984 기준으로 보시면 자, 청량리는 뺐어. 청량리는 빼고 아파트만 봤어요. 아파트만 주상고가 빼고 아파트만 봤어요. 그러면 전농탑 신리 있는 데가 이 동그라미가 크면 단지가 큰 거거든요. 빨간색이면 비싼 거고 파란색이면 싼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5984 기준으로 보면 전농탑 심리가 단지도 크고 가격이 비싸다는 거고 여기 위에 보시면 중랑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동대문구의 주요 단지는 현재까지는 이문 휘경 뉴타운이 쭉 입주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하는 그 기간 전까지는 아무래도 전농탑 심리 쪽이 좀 구축이지만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단지를 말씀 안 드는 이유는 제가 다 말씀드리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위계도상으로 보면은 용두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폴에, 그 다음에 레미안, 엘리니티 이런 식으로 가는데 대단지들은 보면 1000세대 넘는 거는 엘리니티, 레미안 위브, 그 다음에 크래시티, 히스테이트 전개는 1000세대가 안 되네요. 이런 단지들이 아까 가격도 비싸고 대단지다. 그래서 이런 데가 입주장 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선생님 5구를 사야 됩니까? 84를 사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하실 건데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동대문구의 아까 말씀드린 대단지 중에 한 곳의 84 실거래 가격인데요.
전고점 보이시죠? 전고점. 전고점 대비 보시면 아직 회복이 안 됐지만 꾸준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거래량 증가, 가격 상승, 매물 감소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거래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호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가를 따라가면 가격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돌파 못했다. 이게 84다. 그럼 5구는? 자, 5구는 볼게요. 5구는 전고점을 거의 돌파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동대문구는 교육 환경이 매우 우수한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대문부터 해가지고 업무지구에 접근하기는 좋잖아요. 교통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역세권에 작은 단지들, 자 5구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전고점을 거의 회복한 5구를 살 건지 아니면은 아직 전고점을 많이 회복 못한 84를 살 건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기적으로 수익률 면에서는 84가 더 회복을 못했으니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택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동대문구를 알아봤는데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다음 상승 지역을 파악을 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 건지 저가 매물이 소화가 되는지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는지 그리고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확인해 봤고요. 이번 주는 동대문구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경기도에 4군데를 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곳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